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오늘 우리 손유진 기자 휴가입니다. 아. 옛날 같았으면 그냥 손유진 기자 휴가면은 바로 방송 쉬는 건데 지금은 휴일에도 나오는 최한석 기자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당연히 출근하는 날이라서 예. 출근했고 아침에 그 손유진 선배 페이스북에 오늘 휴가입니다 글 딱 올라온 글을 본 순간 예. 아 오늘 오디오 맥도날드 2인자는 내 자리구나 직감적으로 깨닫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우리가 최한석 기자는 저희하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부서 일을 한다라는 게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 쥐것도 잘 못하면서 남의 것까지 예. 그렇죠. 딴 건 없는데 이제 그게 좀 있죠. 항상 네네. 걱정이 돼 있어요. 쟤는 문어발식 경영을 그래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든든합니다. 네, 오늘 좀 깔끔하게 네. 손유진 기자와는 좀 다르게 깔끔하게 예의 바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라디오와 함께 철길을 걸으며 옛 추억을 되살리는 제7회 이망선 그린웨이 라디앤티어링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1월 17일 오전 9시부터 마산항 제2부두 및 이망선 그린웨이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도민일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하신 분께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경품도 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이망선 그린웨이를 거닐며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행사알림이 구진경입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이 오디오 맥도날드 아마 30회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파이럿하고 네. 그다음에 우선 안내 방송 이거 한 2개 있는데 그거 빼고 30회. 정규 방송이 30회. 30회입니다. 네. 어쨌든 한 달이 넘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럼요. 네, 한 달 훨씬 넘었죠. 넘었죠. 휴가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 빼면은 그죠? 네. 좀 꾸준히 자리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무슨 후배가 제가 후배가 흐뭇하게 보고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뭐 하는 게 많아가지고 잠시 사장님인 척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승환입니다. 네, 최환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고용노동부에서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 신고된 어떤 통계인데요. 오늘 네네. 경남도민일보 기사로는 네. 2단 정도로 해서 좀 자그마하게 나가는데 네. 제가 보니까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사회면 톱 기사로도 한번 예, 나갔던 나갔습니다. 게 있었죠. 네. 일단은 10월 31일 기준에 네, 총 1,321건 맞습니다. 집계됐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이게 하루에 10건 이상 정도는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영세 사업장의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영세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예. 1,321건 가운데 네. 777건을 차지했습니다. 잘못 적은 거 아닌가? 777 너무 이거 네, 그걸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 네. 그 58.8%네요. 그렇네요. 네. 그럼 10건 중에 대략 6건 정도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영세 사업장을 의미하면 우리는 이제 영세 사업장은 아니네요. 네네. 경남도민일보가 이제 80명 정도 되니까 네네. 50인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구간에서는 142건으로 네. 10.7% 네, 차지했네요. 그러면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신고가 네. 69.5%. 예. 그러니까 거의 뭐 70%라고 봐야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100인 이하 사업장을 전부 다 합치면 이 정도고. 네. 그럼 다른 구간들은 어떤가요?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49건, 네. 300명 이상 대기업은 253건으로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좀 큰 그 구간이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데가 한 149건. 네네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으로 치는 데가 253건인데 네.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구간별로 보면은 50인 미만이 압도적으로 많고 네. 그 다음에는 또 300명 이상 대기업이 대기업. 예 많은 그리고, 순서고 네. 더 많고 네. 그리고 50에서 100명 그리고 네. 100에서 300명 사이가 가장 좀 낮은 수준으로서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네요. 네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왜 이런 결과가 아, 그렇죠. 나오는지. 네. 예. 먼저 그러면 50에서 100인 그리고 100인에서 300인 사이의 사업장이 네. 신고 건수가 적게 나온 이유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아마 몇 가지 특징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이게 그러면 업체 규모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그렇죠. 정도 되는 거죠. 중소기업 네네.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중소기업 정도 된다는 거는 돈을 대기업만큼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못지않은 무슨 시스템은 갖출 건 다 갖춘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시 말해서 이제 괴롭힘 금지법 같은 게 이제 생기면 사내 규정으로 흡수하는 절차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대로 갖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까운 데서 예를 찾자면 이제 당장 예. 우리 경남 도민일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규정 굉장히 엄격했고 예, 원래 원래 예. 엄격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 개정 이후에 단체 협약으로 추가 또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사내 직원끼리도 웬만하면 서로 알 것 다 아는 정도의 그 그렇죠. 규모라고 보면 되죠. 네. 어떤 부서에서 저 친구 뭐 누구더라 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정말 없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일단 함부로 이렇게 면이 바치는 일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네. 네. 거의 뭐 매일 보는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 또 그렇죠. 들고 이래서 예. 가족보다 오히려 더 얼굴도 자주 보고 하니까요. 네. 예. 그러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뭐 이유? 예.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니까 규정을 체화할 시스템을 일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지 않나. 좀 그런 점이 그렇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괴롭힘 금지라는 게 그 사회적 권력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사용자인데 네. 이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회사 내 규정을 만든다라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피라미드가 작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자기 견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회사원들한테 적용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그건 분들 좀- 정말 굉장한 분이죠. 예. 네. 사업 안 하시겠죠 이제. 이제 반면에 근데 이제 네. 50인 이상 정도 규모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네. 이런 규정 만드는 주도권을 어느 정도 노동자가 질 수 있는 그렇죠. 셈이죠. 그러니까 아까 50에서 100 예, 사이, 100 100에서 사이. 300 사이 정도 예.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네네.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노동조합을 갖추게 되면 네. 이거 이제 보통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자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의제를 의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네네네. 있죠. 그런 거 협상하라고 임금 협상하고 단체 협약 협상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닌 취약점이 제 생각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최한석 기자 또 잠깐 그 얘기했는데 아, 예. 가족 같은 분위기. 예. 아까 말했던 가족은 진짜 이제 예. 가족인데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 가족 같은 분위기는 사실상 좀 이제 그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네, 발언법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워낙 가깝게 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갑질에 해당하거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에도 네. 뭐 가해자 쪽에서는 우리 사이에 그렇죠. 한번 이 정도 이런 뭐 이게 무슨 문제냐. 그렇죠. 씻고 벗고 니랑 냅기 더 있나? 뭐 이런. 내가 형 같아서 그랬잖아. 아, 다 동생 같아서 그랬어 너. 예. 전 외동입니다만. 뭐, 또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네. 막 해코지해놓고 괴롭혀놓고 네네.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에 영입 대변을 하셨던 그 대장님도 대장님도 이 경우에 해당하죠. 자식 같아서 아, 예. 뭐 좀
일 좀 시키고. 아 근데 네. 그분은 자식이었으면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제 말이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좀 많은데 정작 그런 분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가족 같다라는 말은 네. 예, 딱 한 개죠. 네. 가족끼리 신고하지 않으니까 네, 네. 참아라. 네. 이런 정도인데 네. 이게 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네. 그 사회가 분위기가 많이 변했음에도 좀 흔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 작은 사업장에서 신고 건수가 좀 많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작은 사업장들은 사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더 네.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이 났는데 네. 제 친구가 예전에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네. 이 회사는 진짜 가족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 빼고 나면 네. 대부분이 가족인 진짜 거예요. 진짜 가족, 예. 친가족이다 보니까 이들 뺀 나머지 노동자들은 네. 예, 눈치를 볼 멋집니다, 수밖에 없는 상황. 맞네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예, 그런 개념이 또 그렇죠. 있죠.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네. 50인 미만 다음으로 신고가 많은 것은 또 의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앞에 말한 대로면 인사 시스템 예. 대기업이 더 잘 갖췄겠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뭐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을 테고 물론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네. 저도 이 통계를 유심히 보면서 네. 그냥 이게 뭐 엄청난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 아까 얼굴 받치는 부분. 네. 그러니까 50인에서 300인 미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얼굴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안다라는 거는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관계가 있다라면은 사람은 어떤 관계가 생기면 웬만큼 독한 마음을 먹지 않은 이상은 뭐 갑질이나 괴롭힘을 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대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거기는 예. 진짜 모르는 네. 모르는 사람이 있죠. 직원끼리 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없다 보면은 거기에서 설정될 수 있는 관계라는 거는 직급에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 얼굴 만나면 뭐 어디 어느 부서에 뭐세요? 네, 네. 라고 그러고 뭐 과장이냐 뭐 대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알면 됐지 뭐 내보다 직급이 높은데 그럼 학교는 어디세요? 이렇게 묻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 직급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서슴없이 갑질이나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네.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네, 네. 아마 이건 또 인사 관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딱 들으면 이게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네. 네.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게 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논란이라는 게 네. 우리가 몇 년 전 한참 또 논란이 됐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논의 진행과 그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재정 과정이나 그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과정.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네. 논란들이 엄청 네. 비슷합니다. 진짜 비슷한 거. 네네. 그때도 그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사례가 아마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이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대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대기업에 일하는 그 인사 관련 부서에 일하는 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를 좀 네네.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친구가 대기업에서 성희롱 관련 규정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뭐 이런 거 갖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하다가 예. 얼마 안 가서 회사에서 이거 좋다 하고 완전 반겼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하죠. 예. 예, 그러니까 상급자들은 불편해하잖아요. 네네. 또 완전 문화가 다르니까. 네. 근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까 제가 인사관리가 철저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대기업 특히 정규직에 해당하는 고위직은 사용자 처지에서는 그 엄청난 비용 부담이 생기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사람 갖고 또 요인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네네. 이게 그러니까 직급이 높아지고 경력이 많아질수록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세지지만 하는 일은 조금 줄어들면서 월급은 또 엄청 많죠. 급여는. 네네. 네, 그런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을 마음대로 회사에서 해고시킬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예, 아예 더 직급이 높아서
계약직으로 계약직, 일을 한다라면은 계약직. 그나마 좀 낫지만은 네. 그런데 딱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애매하죠. 네네. 예. 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 성희롱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취약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나이대도 부분에서. 그렇고 네, 세대도 네. 그렇고 네. 이제 어떤 인식도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성희롱 성폭력 방지법 관련해서 그 직장 내 규정이 생기고 있을 때 딱 이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이 위반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징계 먹고 많이 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직장 네. 내 괴롭힘도 적용이 좋은 건수가 되죠. 지금 딱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자주 만나면서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고 높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규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신고당하고. 그러면 그 대기업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그 정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잘못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워낙 이제 실적이나 네네. 자기 관리나 그렇죠. 그런 데서 인간관계나, 거의 예. 뭐 탑급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던 간 거고. 거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선 딱 취약점이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는 이런 게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좀 한번 실수했는데 하면서 다음에 더 조심합시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기업은 그런 게 없다더라고요. 확실하게 이제 선을 네. 긋는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너 잘못했지 나가 하는 좋은 건수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활용한다라면은 이런 규정들이나 제약들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땡큐에 해당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 이야기를 계속 쭉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짤막한 통계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네. 노동자들이 네.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쉽게 남 눈치 안 보고 이 규정을 잘 활용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숫자만 이래저래 분석했지만 네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네. 그 최한석 기자가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막상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렵게 신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맞습니다. 가장 그게 중요하죠. 또. 그냥 나는 진짜 어렵게 큰 마음 먹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관에 얘기했더니 그 기관 사람이 막 척척 와가지고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 친구가 갑질했다고 뭐라 하더라고. 이러면은 예. 정말 그거는 두 번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단은 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그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단점들은 미리미리 보완을 해가지고 이게 좀 더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 뭐 직급 높은 분들 뭐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게 그냥 어려운 건 아니거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네.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대하는 인간적인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뭐 규정이 생겨가지고 뭐 사람을 뭐 들들 볶니 뭐 이런 식으로 다 접근할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대했구나. 그럼요. 그러면서 내 가족도 내가 혹시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인생의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의 논의의 진행에서 또 그 사내의 노동조합이라는 게 네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얘기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맞습니다. 거에 대해서도 네. 또 새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노조 선전부장으로서 100% 공감.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손유진 기자와 같이 아, 내일 돌아오시는 건가요? 내일 돌아옵니다. 하루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 2인자 최한석이었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